알트코인들이 달려주는 즐거운 주말을 예상을 했었으나 밥상을 뒤엎어버리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도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엎어진 것 비단 비트코인 탄만은 아니죠. 그동안에 잠잠하다 싶었더니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 관세 가지고 입을 놀려가지고 시장을 겁을 먹게 만들었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관세 관련된 협상이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자 버럭 내달부터 50% 관세를 뗄 수 있다라면서 유럽연합을 위협을 했습니다.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러자 미국 증시를 포함해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자 부랴부랴 미국 재무장관 출동. 그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주요 무역 협상들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다시 직접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로 파장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애쓰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같은 경우 미국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25% 관세를 드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생산한다 칠지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굉장히 높죠. 그거 다 주고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25% 관세 맞는 것과 비슷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한편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급등 관련된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공포 속에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새로운 법안 같은 경우도 미국의 부채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상원에서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말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PGIM, 더블라인 등 주요 운용사와 필리핀 중앙은행 등 일부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노출을 줄일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라든지 기업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데, 꺼리는 것을 넘어가지고 지금 더 뱉어낼 심산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거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더욱더 큰 위기로 치닫을 수가 있습니다. 연준 뭐합니까? 제롬 파월 뭐해? 이래라 빨리. 한편 미국 증시 한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으나 지금은 말아 올리고 있죠. 살살살살 말아 올리고 있는 미국 증시. 반면에 관세 관련된 위기가 재개되자 금 같은 경우는 빵끝 웃었습니다. 70달러 상승하면서 3,365달러.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약세 인덱스 지수가 100포인트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도 국채도 인기가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다. 자, 한편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하락을 하긴 했었으나 알트코인보다 더 강하게 말아 올리고 있죠. 109,112달러, 이더리움은 2,568달러. 다른 알트코인들 달릴 뻔했었는데 비트코인이 발을 걸어버리자 주춤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치사하다 비트코인. 너만 입이냐? 우리도 좀 같이 먹고 살자.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으니 바로 짐 크레이머입니다. 짐 크레이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바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닥 나오려면 멀었다라는 글을 남긴 것인데요. 그러자 여러 분석가들 및 인플루언서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시장이 바닥을 찍었구나, 다음 주 혹은 조만간에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표현들을 일제히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짐 크레이머와 그의 황금주댕이.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무려 9억 3,400만 달러가 유입되는데, 이 중에 블랙락에서만 무려 8억 7,6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야, 지금 최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 뭔가요?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 블랙락의 투자자들끼리만 공유가 되고 있는 뭔 비밀이 있기라도 한 것인지,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다가 돈 폭격을 해대고 있는 블랙락. 이어서 샘러 사이언티픽도 455개의 비트를 추매, 영국의 상장사 스마터 웹 컴퍼니 역시 23개의 비트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정보도 있었는데요. 일본의 스트래터지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한 이후에 주가가 300배가 올랐다라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300배. 2024년도 4월에 비교해가지고 지금 300배가 넘게 올랐다. 비트코인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 내년 말까지 해가지고 국가 및 기관들이 비트코인 426만 9천 개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유하게 된다라면은 장외거래소 물량은 동나고, 비트코인이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정말 꿈같은 비트코인 무한떡상의 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4년 주기 사이클도 깨질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이런 상황이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전혀 발생한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가 진진합니다. 크립토코인트의 기고자 이브라힘 꼬사르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90일 누적 델타 거래량 지표에서 매수자 우위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매도 주문보다 매수 주문이 더 많이 나오고 있으며, 고로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글래스 노드 또한 개미부터 고래까지 지금 닥치는 대로 비트를 매수하고 있다라면서 비트코인에 굉장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옵션 시장이 신규 수요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6월 만기 행사가 30만 달러 콜옵션에 미결제 약정 6억 2천만 달러가, 20만 달러 콜옵션에 4억 2천만 달러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가즈아. 반면에 이번에 비트코인 단기 고점을 예상했었던 비트코인 하베 분석가, 근데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가 와리가리를 치면서 단기적으로는 해당 추세장을 뚫지 못하고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다만 7월과 6월 사이 해가지고 비트 도미넌스가 고점을 완벽하게 찍고 그때 이후로 알트장이 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는 해당 저항을 뚫을 수는 없는 것일까? 알트장이 오면 좋겠지만 비트코인 가격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 전고를 뚫었지만 해당 추세저항에 맞고 있다라고 이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터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가 저항에 맞았다라고 하죠. 저항받고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거기다가 살짝 쿵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둘 다 동시에 이러한 저항에 맞닥뜨렸다라는 것인데요. 반면에 지금 있는 저항선을 뚫고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 엄청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뉴니아 비즈니스 분석가의 비트코인 분석, 그가 그려놓은 2018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차트 분석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채널이 생성이 되는데, 채널의 중단 부분, 중단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받고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다만 저항을 뚫을 때 바로 연이어서 채널 상단선까지 급격한 상승이 나왔었다더라. 그리고 채널 상단선 가격대를 보니까 37만 4천 달러. 비트가 만약에 과거를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중단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면 최대 37만 4천 달러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마어마한 희망 회로를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들썩이는 그러한 분석. 자,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해가지고 상단 15만 달러 이상까지 올라가가지고 안착을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번 주부터 비트코인 40배 롱을 쳐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하이퍼리퀴드의 고래 제임스 윈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봤었던 비트코인 하베 분석가와 똑같은 분석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가격이 상승 못해가지고 안달난 상황이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11만 8천 달러에서 12만 2천 달러까지 조만간에 단기 고점을 찍고 횡보할 거라 본다. 그리고 비트가 횡보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알트 시즌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더리움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1억 1천만 달러. 지난 2월 4일 이후로 가장 큰 액수가 흘러 들어왔는데요. 블랙락에서의 유입은 없었습니다. 글래스 노드 측에서는 이더리움이 2,900달러만 뚫을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를 보시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와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윗자리 와가지고 저항 뚫고 지지 확인하고 있는데, 이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앞으로도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추가적인 더 좋은 모습 보여주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자금들이 이더리움 및 레이어2 프로젝트로 몰리고 있다. 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 조만간에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가즈아. 자, 그런가 하면 솔라나 아직 죽지 않았다. 강한 상승세를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 기준으로다가 95달러가 가짜 하락이었었다라고 친다라면은 지금 완벽하게 채널로 들어온 상황 속에서 조만간에 250달러 이상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는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GRT 더 그래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역 헤드앤숄더를 뚫고 나와가지고 지지 확인까지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으로는 어제 드디어 또람프와의 저녁 데이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발표는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하던 말만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미국을 세계적인 암호화폐 수도로 혹은 바이든은 암호화폐 적합하지 않다 등등의 하나만한 말들을 계속해서 많이 했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는 완전 동형 암호화 인프라 프로토콜 마인드 네트워크,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데요. 얘네들이 최근에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얘네들 코인이 있습니다. FHE라는 코인인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거래가 되고 있다더라. 지금 현재 거래 중인 거래소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낸스 체인 코인이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로빈후드, 미국의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소가 도그위프 햇에 이어가지고 밈코인들 뮤와 무댕을 상장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얘네도 참 특이한 것이 정상적인 코인을 상장하기보다는 일단 밈으로 가자, 밈코인들이 돈이 더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밈코인들만 주구장창 상장을 하고 있네요. 코인베이스급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급력이 있는 로빈후드, 해당 밈코인들 펌핑이 한번 올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주말인데도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다가 광주때 특히 광고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